안녕하십니까, 천하건입니다. 세상에서 지각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지각은 뭐냐? 감각에 억제된 환각이다. 감각과 일치하는 환각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제가 할 모든 것을 이해한 거니까요. 좀 그래 설명드리려고 해요. 시각은 자 피질의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데,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통째로 비춰볼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맺히는 영역이 있으면 두 번째 영역이 있고, 여기서는 색깔을 부여하고, 그죠? 형태를 이해하고, 이쪽은 장소와 구조고 운동, 이쪽이 사라지면 갑자기 운동이 이해 인지를 못하고, 여기가 사라지면 갑자기 입체가 사라지고, 뭐야 이게? 그리고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각이 일어날 때 뇌를 측정을 해보면, 그 색깔이 없는 환각일 때는 여기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꿈을 꾸든 색깔 환각을 할 때 보면 색깔이 있는 뭔가를 할 때는 여기도 똑같이 불이 들어와. 얼굴 환각이 등장할 때는 얼굴 인식하는 영역이 불이 들어와. 텍스트 환각을 할 때는 텍스트를 볼 때 일어나는 환각이 일어나. 아, 똑같네. 환각이 일어날 때는 지각이 일어날 때 하는 부위가 똑같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꿈을 꿀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꿈이 렘 수면이라고 하거든. 깊이 빠졌을 때 렘이 뭐냐고 빠른 속도로 눈이 움직이는 잠. 그러니까 꿈 꿀 때 보면 딱 순간이 있는 몇 번 이렇게 렘 수면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죠? 렘 수면일 때는 완전히 빠져든 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뭘 보고 있어요? 뇌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꿈은 보는 거지, 외부에서 뭐 신의 계시가 들어오거나 영상이 들어오거나 상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느 부위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운동 영역은 차단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차단이 잘 안 되니까 잠들이 심한 거고, 나이가 들수록 차단이 잘 되니까 이걸 안 움직이는 거고, 어릴수록 기억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가 잘 안 되니까 꿈을 기억이 많이 나요. 나이 들어서 똑같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나이가 들수록 차단이 돼가지고 아무런 기억이 없네. 똑같이 꿈을 꾸는데 나이가 들면 결국 꿈을 기억하고 깨는 순간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골격근이 마비되고 이미지는 많아지고 감정은 표출되고 억제 안 되고 있고, 비현실적이나 움직임은 잘.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을 날아. 근데 그럴듯하게 날개질 가면 hum지 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자세는 그럴듯해. 맥락이 없어.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전환이 확 되는데 전환된 것에 아무 불만이 없어. 맥락은 없이. 영상은 앞뒤로 조합되지만 전혀 모르는 건 꾸지 않아요. 이게 기묘한 조합이 가능한 거지 새로운 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요즘은 뭘 하려고 했냐 그러면 환각도 찍으려고, 꿈도 찍고, 보는 걸 뭘 보는지 알려고. 뭐냐 그러면 뇌의 영역을 찍으면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영역이면 이 부위에 있는 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이 영상을 찍어서 기억을 해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 영상 이 영상 이걸 하면 나중에 결국 이 패턴만 보면 이 사람이 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뇌에 찍는 게 그렇게 해상력이 높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못 해주는데, 사실 그게 될지는 언제 모르겠지만 실제 되기만 한다 그러면 이걸 찍으면 저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굳이 앞에를 안 보더라도 이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결국 뭐냐 그러면 꿈꿀 때 이 사람이 뭘 꿈꾸고 있지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환각이 보이면 뭐가 환각이 등장한 건지를 그대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죠? 결국은 꿈을 꾸는 영역과 환각을 하는 영역과 보는 영역이 똑같다. 단지 주변에 연결된 것만 좀 달라진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꿈은 결국 보기 위한, 지각을 하기 위한 장치의 부산물인 거지, 걔가 무슨 뭐 계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왜 굳이 그런 식으로 보지? 왜 환각이 왜 있지? 보면 되지. 굳이 왜 꿈꾸는 걸 왜 만들어 놓고 환각은 왜 만들어 놨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V1 영역이 시각이 시작되는 영역인데 V1에 그러니까 눈에서 1억 2천만 개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절대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126분의 1, 100만 개, 사실 80만 개에서 120만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해도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런데 그 조그만 카메라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1억 2천만 개가 있지만 실제 중심화에 있는 부분에 그 정도 해상력이 나머지 모든 부분 해가지고 하면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그 빈약한 해상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선명하게 보는데 왜 100만 화소가 초당 20개만 들어와도 감당하기만 힘든 정보량이거든요. 다른 압도적으로 많은. 근데 이렇게 가는데 100만이 가서 100만이 갈 줄 알았더니 여기 400만에서 1000만이 가. 뭐지? 그랬더니 뇌에서 오는 신호가 400에서 900만이 있어요. 이건 뭔 짓이야 이건. 그리고 뇌에서 오는 신호가 작은 게 아니라 여기 작고 요걸 희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애들이 이 숫자를 셌다는 거 1억 2천만 개, 100만 세상뿐만 아니라 이걸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요 크기가 맺힐 때 뇌에 어떻게 맺히는지 요거 하면은 똑같은 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뒤에가 다 커 보인다고. 커 보이면 커 보든가 말든가 첫 번째 눈에서 온 게 비치면 똑같은 크기로 비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볼 때는 이쪽이 뒤에 크게 상이 맺히고 아래를 볼 때는 똑같은 크기로 맺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각이 시작된 부분이 이미 왜곡된 정보로 시작돼요. 합리적인 적당한 걸로. 그러면 이것만 사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도대체 왜 피드백이 이렇게 많지? 피드백만 잘 이해해도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통 감각한다 그러면 있어 정보가 와 차례차례 고도 영역으로 가서 뭔가 뒤에 가서 판단할 거야 하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LG전에서 V1 영역도 서로 여기서 대목임이 있고 대목임이 있고 또 대목임이 있고 대목이 있는 것도 대목임 있고 대목임이 있고 대목임이 있고 끝까지 있는 거 다시 대목임 있는 대목임의 대목임의 대목임 보정의 보정된 결과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순수하게 여기 있는 건 시각에 들어온 영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맺힌 영역 자체가 이미 뇌가 판단한 결과물인 거죠. 판단한 게 지 멋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가장 이 자연을 이해하기 편하게 오로지 자연 그대로 가장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고 생각한 걸 그려놓은 거죠. 보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라서 어찌됐거나 나한테 유용한 형태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많이 보고 섬세하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동작을 움직이는 빨리 인지한다. 짐작하고 본다. 짐작한 걸 보정해서 본다. 우리 뇌가 그 작은 그 조그마한 걸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모션 랩점에서 만들어 놓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짐작해서 보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 모션 랩점 CA 캐나다인가 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데모 들어가면 위에 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래쪽 옛날 버전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근데 점이 살짝 움직이는데 마치 사람이 걷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 여자가 걷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 놓으면 점이 흔들기만 하는데 갑자기 걷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자 이게 좀 뚱뚱한 사람? 그 느낌 나요? 네. 가벼운? 좀 슬픈 느낌? 좀 해피한 느낌? 선을 그리면 좀 각도를 조금 각도도 그래서 점을 갖다 놓고 왜 사람으로 봐? 사람에 있는 무슨 감정까지 읽어져? 말이 돼요? 점만 있는데 사람이 참 이게 그죠? 라인 있고 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짐작하면서 점을 갖다 점으로 보지 않고 그걸 뭔가의 의미로 읽으려고 하는 게 강한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각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실제 보는 것보다 생생합니다. 대낮보다 생생하고 빨리 도저히 구별을 못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청각이죠. 청각에서
환청이 들린 사람은 도저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시각적인 것은 갑자기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호랑이 같은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날 이유가 정신이 말짱하면 갑자기 호랑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 주위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환각이니까 속 사라져버려 갑자기. 그렇게 해서 차라리 놀라면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덜 두려운 거고요. 청각 같은 경우는 서로 사라져버렸으니까 진짜 소리였는지 아닌지 도저히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실제로 환각은 상상이 아니고 대낮보다 환하다. 더 선명하고 더 찬란하고 더 실제 같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 유체이탈, 내가 분명히 내 몸이 뜨는 걸 봤어. 내가 분명히 천국의 입구까지 갔다 왔어.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너무나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들 증언이 공통 패턴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있는가 보다. 참 그러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과학 이제 그쪽에 종교 이쪽 그쪽에 안 빠져드니까 야 그래도 그건 해석하기가 좀 그렇고 좀 신기하다라고 정도. 옛날 같으면 그게 진짜 사후세계에 있다고 일단 증거가 됐었고요. 지금 같으면은 야 다른 거 경험해 봐서 옛날 같이 뭐 귀신 많다 그러는데 귀신도 없어져, 도깨비 많다 그러면 도깨비도 없어져, UFO 많다 다 없어졌는데 이 사후 환각만큼은 야 일관성이 이렇게 저렇게 그 순간에 지어내지도 않았을 거고 똑같이 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신기로웠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됐어요. 그 정도 습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생리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환각이 그렇게 생생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환각은 억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개를 보고 이런 개를 보고 이런 개를 보고 이런 개를 봤는데 우리는 기억할 때는 항상 표상을 하는 거죠. 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인간다운 능력이고 중요한 능력인 거죠. 이런 표상을 만드는 게. 상을 만들어서 이래야지 이 개는 좀 크네. 딱 한번 보고 이건 귀가 좀 긴데 털이 있는데 날씬해 보이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그거에 대한 표준상이 있어야만이 비교 판단할 수 있어서 항상 이걸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 게 가장 힘적인 기능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밖에 못 꺼내는 거죠. 근데 갑자기 환각이 일어나거나 전기적 충격을 가하면 전기 신호를 가하면 갑자기 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게 구별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는 게 그 고도의 기능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게 훨씬 고도의 정교한 뇌 활동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각이 도대체 왜 있는 건가 그걸 하려면 제가 했을 때는 미러 뉴런, 미러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회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뭐냐 그러면 흉내낸 것, 미러 뉴런이라고 뭐라는 거냐면 실제로 애가 잡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부위가 바나나를 잡았을 때 뇌가 이렇게 활동해서 잡았다 그러면 누가 잡는 걸 봐도 거의 똑같이 운동만 안 일어나지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발견한 거죠. 그리고 보면서 야 저게 뭐지? 저게 이제 미러 뉴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질 때 일어나는 행동이 남 걸 보고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의도를 짐작하는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인 거죠. 이걸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높은 데에 있네 위험할 수 있겠네 하는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이거 안 들어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자기 심장이 박동거리면 안 돼. 두근두근 하면 안 되고 땀이 흐르면 안 돼.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포를 느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공포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이 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겨우 저게 영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영화를 볼 때 우리 뇌에서는 영화에서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영화에 빠져서 깊이 있게 보면 자기 뇌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자기 처한 것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뇌의 이성기관이 저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뇌에서 뛰고 있으면 뛰고 있는 부분이다 뛰고 있는 거고 그 땀 흘리고 있으면 땀 흘리는 부위가 땀 흘려서 알고 있는 거지
아, 이성이 아니다. 우리가 지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이 일어나서 아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건 뭐냐 그러면 따라하기를 잘해요. 나머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흉내를 내는데 걔는 1년 걸릴 거 우리는 단방에 웃으면 따라 웃고 울면 따라 웃고 흉내 내면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아프겠다고 한 것은 자기의 아픔 회로가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사이코패스인 거지. 공감할 수 없는. 이게 뇌에서 그런 회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죠? 무조건 따라해라. 옛날에 수습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 보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뇌가 하는 일이 따라하기다. 시각은 뭐냐 그러면 결국 현실이 있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뇌가 따라서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V1에 미친 영역은 거울에 비친 게 아니고 거울 신경세포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아 저게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고 뇌가 그려놓은 그림인 거죠. 왜 그렸냐?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게 뭔지를. 계속 그려놓은 패턴하고 비교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시각은 뇌가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현실하고 일치된 환각이다. 이것만 하면 아 그렇게 지각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해석한다 그러면 자 감각에 들어온 것과 감각 신호에 들어온 것하고 똑같이 그렸어. 일치했어. 그럼 지각. 좀 잘못 그렸어. 착각. 감각은 없는데 지가 없는 것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뭐가 들어와서 그려져 버렸어. 환각인 거고. 감각은 없는데 의식은 긴지만지 했는데 자각몽인 거고. 꿈은 감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아서 혼자서 무의식이 알아서 그림 그리고 뭐 엎고 뒤엎고 하고 있는 게 꿈인 거죠. 그래서 사실 꿈꾸는 기계랑 환각을 일으키는 기계랑 보는 기계가 똑같다. 똑같은데 여기가 보는 것하고 환각하고 따로 있으면 확 비교가 됐을 건데 한 군데에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지 멋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리지 않고 정보가 왔을 때 정보와 똑같은 형태 협업해가지고 완벽하게 협업해서 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족한 정보를 채우고 보강하고 보정해서 가장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내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려놓은 게 시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건 뭐죠? 거울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뇌가 그린 거다. 맹점이 있고 깜빡이고 끊기고 뭐 결함이 있고 해상력 낮은 거 다 보정해서 색깔 안 맞고 하는 거 음영 다 처리해 가지고 나온 그려놓은 그림이다. 결국 이제 알아야 될 게 야 언제든지 우리는 환각을 빠질 수 있는데 왜 환각을 빠지지 못할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런 것을 내면 그러니까 뇌는 환각을 통해 세상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려보면서 그걸 이해한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나면 정말 뇌과학이 공부가 편해집니다. 모든 정보가 그 프레임 하에서 정리가 되니까 정리 안 되고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